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미 한 차례 보셨지만 국회의원 손혜원의 저격수 손현 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이분을 손대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손대장이냐? 손혜원 비리 추적단 유튜브 제목이기도 하고 이분이 운영하는 손혜원 비리 관련해서 추적하는 기구의 이름이 손혜원 비리 추적단입니다. 손혜원 비리 추적단을 대표하는 분이라서 손대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는 손혜원의 선친 손용우 선생의 그 독립유공자 관련 비리를 한번 전해드린 데 이어서 이번은 손혜원의 재산 축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손혜원 과연 국회의원인가 복부인인가를 따져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손혜원 하면은 지난 3월 달 말에 있었던 공직자 재산 신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얘기부터 실마리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손혜원이 신고한 액수가 얼마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랑 어떤 편차가 있는지 얘기를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 날 공직자 재산 신고를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국회 공보처에 따르면 저희가 그 서류를 입수해서 한데 손혜원이가 신고한 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46억 정도를 신고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그 목록에 나와 있는 재산과 저희가 조사한 재산을 비교해 보니까 네. 이거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에 있는 31채 부동산은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목포에 있는 31채. 그리고 통영에 있는 것 2개 중에서 하나만 들어가 있고, 네. 남산 콘도 4개를 저희가 찾았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는 파는 게 확실시되고 네. 2개는 남아 있는데 나머지 1개 가지고 확인 안 됐는데 어쨌든 그 남산 콘도도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고, 네. 마포에 있는 전세 든 돈은 하나가 1억 5천만 원이고 하나는 주소까지 알았는데 금액이 아직 확실치 않은데, 네. 그 이안 상암단지 1단지라는 곳에 네. 거기도 최하로 2억 이상의 전세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차명이든가. 네. 이제 그 용도는 그 사무실 2개의 용도는 아마 차기 총선의 무슨 대책본부 같은 그런 거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전혀 등록하지 않고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있는 재산도 있는 거. 그건 이제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고 미국에 있는 거? 미국에 있는 거. 팔아치웠다? 예, 팔아치웠고 네. 그 다음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위법이 아닌가 물어봤더니 위법은 아니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20억이 넘는 거를 한 4, 5억 정도의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신고를 한 겁니다. 공시지가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거 엄청납니다. 공시지가가 저희가 가서 물어보고 그럼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지금 다 국회의원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데는 뭐 한 2-3배 정도 차이 나겠지만 네. 많이 많이 나는 곳은 뭐 8-9배 차이도 난다고 그래요. 그렇게도 차이 나는 거예요? 예, 공시지가가. 예.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남산에 있는 콘도는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은 아주 아주 고급 빌라가 돼 있는데 네. 손혜원이가 이거를 살 때는 대동 아파트라고 하는 아주 허름한 재개발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부인이 그렇듯이 허름한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네. 그 딱지를 사서 네. 그리고 재개발해갖고 지금은 번듯한 아주 고급인 시가 20억이 넘는, 그러니까 20억까지는 안 가지만 최근에 똑같은 거를 판 사람이 17억 5천만 원에 판 그런 빌라입니다. 그렇구만. 예, 이태원에서 남산 올라가는 그 골목 이태원에서 남산 올라가는 골목 중간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안 올리고 있고 또 재산 목록을 보면 아예 누락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남산 콘도는 하나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만 들어가 있다. 하나만 두세 개 중에서 원래 4개였거든요. 하나는 팔아쳐먹었고 3개 중에서 하나는
전세를 준 것도 파악했어요. 네. 근데 이제 두 개를 저희가 차명으로 샀기 때문에 네. 찾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거 한번 목록 좀 보여주시죠. 목록 예. 준비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예. 네. 이거를 보면 네. 그 금액이 다 공시지가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목록에 보이지 않지만 저 밑으로 가면 이거 파일이 길어서 저희가 못 찍었는데 그 밑으로 가면 그 자기가 100억이 넘는 이런 낮은 칠기나 골동품을 목포시에다가 기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분명히 그렇게 자기 발언했습니다. 입으로 자기 아가리로 100억이 넘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걸 10매덕에 신고했어요. 110, 그렇게 113개를. 세상에. 예. 예. 그리고 그 박지원 의원에게 말한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7천만 원짜리 손목시계가 30개가 있다. 네. 그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근데 신고한 거 보면 롤렉스 시계 2개, 예. 불가리 시계 1개, 이게 3개를 신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자동차도 남편은 없다 그러고 자기 걸로 2015년에 출고했다고 하는 그 승합차 한 대, 그것만 신고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도 벤츠 타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물어보니까 리스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또 하더라고요. 리스가 원래 자기 건데 원래 돈만 다 내면 자기 거 되는 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눈 가리고 왕호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는 손혜원의 재산은 400억 정도 됩니다. 추정컨대. 그렇죠. 추정컨대 400억. 그것도 아마 제가 잘 못 찾아서 지금 이 정도지. 그랬다? 예. 지금 그러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한계가 40억 원대고 네. 추정컨대 400억이라고 하는 건 10대 1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편차는 이거는 의도적인 재산 회피, 미공개, 불성실 뭐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징계 대상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예, 그 윤리위원회 회부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우파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손혜원을 코너로 모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손혜원 비리 추직단에서 문제 삼으셔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 한국당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고, 예, 이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특검이 시작되면 확인이 되면 네, 이거는 또 별건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검이 빨리 이루어져야죠. 네, 지금 손혜원이의 부동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신문사가 언론들이 밝혀낸 게 24채입니다. 목포에만. 예, 근데 제가 조사하면서 7채를 더 찾아내서 31채가 됐습니다. 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한 40건 정도가 더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40채는 뭐 4, 50채는 무조건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왜 어렵냐면 제 아들이나 제 조카나 또 손혜원이가 자기 보좌관 딸이나 보좌관 남편이나 예, 자기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나 네. 그 자식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쓴 거는 다 파악했어요 저희가. 근데 자기 근처 가까이 있는 차명들을 쓰다 보니까 네, 살 물건은 많고 살 부동산은 많고 네, 차명이 없었던 거예요 얘가. 예측건데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멀리 떨어진 접점이 아주 먼 네,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찾기 힘든 거예요. 파악하기 무지 어려운 거죠. 예. 두 배, 세 배가. 그래도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는 손혜원이 비리 추적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장병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장병인. 예. 이것도 아주 좌파 골수 빨갱인데 얘를 조사해 보니까 손혜원이 마포 의원 사무실 네, 거기에 공짜로 한쪽을 쓰는 친구예요. 거기를 가보면 입구에 마포 발전소라는 아크릴 간판이 조금 박혀 있습니다. 네, 그걸 붙여놓고 손혜원이 앞에서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사람인데 후원 회장도 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소지가 같아요. 근데 이 장병인이라는 사람이 또 목포에 집이 있어요. 이 사람 집은 당일발전소 홍대 뒤쪽인데 하수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목포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손혜원이가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 이 사람을 샀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갖고 사무실로 갔더니 뭐 공자 나빠져라고 그러고 도망가더라고요. 이거 지금 제가
방송에 나와서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아니면 지가 나를 찾아오든가 나를 고소해야 되겠죠. 오케이. 고소 못합니다. 추정컨대 차명 맞습니다. 100%입니다. 100%입니다. 예, 예. 타이밍이나 왜 하필이면 그 대한민국 많은 데서 왜 목포 거기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아들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아들의 이름을 빌려가서 부동산 투기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22살, 23살짜리 아이, 특히 저희 아들은 군대에 있을 텐데 그런 아이를 이름을 빌려서 인감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창성장이라는 여관과 거기 바로 떨어진 옆에 있는 또 건물 하나, 두 개를 똑같이 그 어린아이들 3명의 이름으로 같이 사버렸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서울에서 다 대학 다니고 서울 아이들이에요. 손혜원이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3명이 의기를 투합해서 목포에 있는 창성장을 운영하기로 해서 공동 투자했다. 이런 개소리였어요. 아니 말도 거짓말도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생 여자애들 둘하고 남자애 하나가 세상에. 목포에 있는 방 10개짜리 여관을 운영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 3명은 전화번호도 모르고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이예요. 아유. 근데 그 3명이 누구냐? 비디오입니다. 제 아들. 그러니까 손혜원이 입장으로 보면 자기 조카. 그다음에 자기 비서관 그 조희숙이라고 있습니다. 조희숙의 딸 보좌관. 예, 예. 보좌관이 아니라 비서관인가 보좌관. 예. 그 조희숙이 딸. 그다음에 손혜원이한테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최옥희라는 여자의 딸. 이 3명이 22살, 23살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름을 3개가 동시에 아무도 손을 못 대게.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그렇게 잔머리를 부리는 거죠. 아무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아무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걔네들을 3개를 묶어 사고 네. 옆에 있는 땅도 또 똑같은 3명을 묶어 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손혜원의 해명 아닌 해명은 전형적인 허언증 환자의 거짓말이에요. 그 허언증을 넘어서요. 네.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얘는. 리플리 증후군은 뭐냐면 공감합니다. 지가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걸 자기 혼자는 사실로 생각하는 거야. 얘는. 아멘. 예, 전 국민은 그게 다 알고 리플리 있는데. 증후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싸울 때 손혜원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보러 왜 조카 이름으로 된 게 징여가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창성장은 9천만 원에 샀어요. 네.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을 됐다고 사는 거예요. 제 아들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어느 날 들어왔어요. 네. 2017년 4월 달에. 네. 6월 달에 들어왔군요.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30분 후에 우리는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3의 여자한테 송금을 했어요. 나랑 살던 여자가. 네. 그러니까 나랑 살던 여자는 그 당시에 손혜원이 밑에 가게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나중에 알고 야단쳤더니 이제 목포 내려가기 전입니다. 야단쳤더니 나보러 어쩌라는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내 입장을 생각을 해봐라.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인가 이랬어요 나한테. 그래서 손혜원이 시킨 대로 돈이 들어왔다가 30분 있다가 돈이 손혜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이 송금됐어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여관은 1억 2,600만 원이라서 1인당 4,200만 원씩 됐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돈도 안 들어왔어요. 손혜원이 직접 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손혜원이로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 지금도 제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창성장이 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합해서 3천만 원과 4,200만 원에서 7,200만 원이에요. 네. 거기다가 증여세까지 하다 보니까 8,200만 원 정도 돼요. 네. 8,200만 원이면 네가 증여하려고 생각했으면 800만 원만 더 내서 그냥 창성장을 내 아들 이름으로 하나 해줬으면 네. 내가 속을 뻔했죠, 그러면. 속을 뻔했다. 아니, 살 거라면, 진짜 했다면 창성장을 한 사람 이름으로 해줬어야죠. 근데 그걸 아무도 손을 못 대게 3명 묶어갖고 다 한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이거는 운영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보세요.
그 돈이 나간 형태도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전형적인 이거는 위장한, 증여를 위장한 거죠. 증여를 하면 100명 중에 99명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거랍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건 손혜원이가 안 해줬어요. 예. 창성장 9천만 원짜리 사갖고 인테리어비가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2억이 들어갔어요. 2억. 2억. 창성장을 바꾸는데 2억을 누가 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게 아이들 셋이면 7천만 원씩 다 3명이 냈어요. 당연하죠. 그거를 손혜원이가 냈어요. 인테리어 업자 손혜원이가 데려왔어요. 당연하겠죠. 안 봐도 뭐. 이거 취득세요? 네. 손혜원이가 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자 손혜원이가 지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거기에 운영자 신분 일하는 사람 손혜원이 똘마니가 한 명이 돌아와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니 사업자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돈 여관 10개 운영해서 방송에 나와서 맨 처음에는 외국인들이고 뭐고 엄청나게 손님이 온다 그랬어요. 저희는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돈이 얼마 남은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물가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금방 말을 바꿔 한 달 후에 말을 바꿔서 이익을 못 내고 손해보고 있다 이래요. 여러분 저희 거라면 이익이 남기면 3분의 1을 받아야 되고 네. 손해를 보면 3분의 1을 내라고 그래야죠. 그렇죠. 저희는 전혀 몰라요 그런 거를. 이거를 지금 저희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희 겁니까? 그리고 목포에 있는 그 세금을 대신 신고해주는 법무사가 네.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만나서 세무서까지 확인했는데 이 취득세를 약 700만 원 정도를 그 법무사가 자기의 신한카드로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손혜원이가 보내줬는데 누가 보내줬냐? 서울에 있는 남편의 재단에서 이거 공금 횡령으로 다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재단에서 그 사람한테 현금을 721만 원인가 돈 보내줬어요. 예. 그럼 우리는 모든 세금이나 운영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방이 10개짜리 여관이기 때문에 손혜원이가 거기다 갖다 놓은 남자 이 실장이라는 아이 한 명이 관리를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부랴부랴 3명의 엄마를 다 불러서 실제로 돈을 낸 아이들의 부모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개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휴. 그러면 방 10개짜리에 거기에 이 실장이라는 애가 남자예요. 그리고 각 부모들이 아이들 다 데리고 와 있어요. 네. 쇼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그 남자애하고 나머지 3가족하고 혼숙하나? 혼숙 안 하면 방 4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방 4개면 방 10개짜리 여관방에서 방 6개 파는 거야 지금. 이런 개쇼를 하고 있다니까요. 참, 그 추정이 제가 볼 때는 아주 합리적이고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방송에서 내가 다 실제로 카메라 갖고 해줬지만 제가 거기를 수차례 갔었어요. 근데 이 창성장이라는 건 골목 안에 입구가 있는데 문을 잠궈 놓고 장사를 해요. 네. 예약이요? 전화로 못 해요. 네. SNS로 지네끼리 합니다. 네. 그래갖고 돈을 먼저 송금시키고 몇 시 몇 분에 와서 그 앞에 전화를 걸면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줘요. 아니 세상에 여관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가면 문이 잠겨 있어요. 철문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증여를 위장한 전형적인 투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고 제가 볼 때 부동산 투기의 달인의 솜씨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손혜원이가 자기는 부동산 투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계속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기 위해서 네. 손혜원이의 뒷조사를 진짜 돈 들여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10년쯤 전에 뉴욕에 있는 콘도 2개를 발견했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 이제 팔렸어요. 근데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셰필드 콘도라는 곳인데 하나가 74만 불, 하나가 98만 7천 불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특 A급 배우들이 지금도 갖고 있어요. 송혜교 씨,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여러 사람. 옛날에 지금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도 이 콘도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 그렇구만요. 예. 거기서 74만 불에 사갖고 대출을 한 40만 불 정도를
신한 아메리칸 뱅크, 네. 신한은행이 미국 나가 있는 법인이죠. 거기서 대출을 받고 한 30만 불 정도를 현금을 내갖고 이걸 사서 또 팔고 네. 그 뒤에 바로 98만 7천 불에 사서 한 100만 불 훨씬 넘게 이거를 팔았어요. 이득을 남겼어요. 네. 근데 뒤에 100만 불, 98만 7천 불짜리는 대출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손해원이가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크로스포인트라는 광고 회사가 뉴욕 법인을 갖고 있어요. 네. 크로스포인트 뉴욕 지사로.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손해원이의 비자금 창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돈이 저희는 지금 이런 거를 끝까지 찾고 하고 있지만 통장을 뒤질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없죠. 이게 나머지 차익이 앞에 거는 한 30만 불 그러면 한 3억이 좀 넘죠. 뒤에 건 98만 7천 불 이거는 한 11억이 넘는 거예요. 그런 돈이 과연 서울에서 갔을까 뉴욕에서 비자금을 썼을까 이번에 조사하면 나오겠죠. 이거 다 검찰에다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조사하면 또 나옵니다. 근데 지금 검찰에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지금 손 대장의 증언이라고 하는 게 저도 육감이 있지만 또 구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욕 신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조사가 돼야 이루어져야 되고 합당한 응징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야당 포함해서 얘네들 지금 검찰 조직은 뭐 하는 건지 예.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포에 31채만 있는 줄 아시죠? 31채가 걸리니까 자기 남편으로 된 17필지를 금방 말을 바꿔갖고 박물관을 만들 용도로 샀다 그래요. 네. 그 전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그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이 사건으로부터 1년 전에 네. 손혜원이가 목포가 아니라 통영에다가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네. 통영에다가 땅을 샀는데 지금 통영에 2개가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손혜원이는 하나만 인정하고 있어요. 약 200평에서 300평 정도 되는 건데 건물인데 근데 거기 있을 때 사람들이 왜 샀냐 그러니까 목포 사건이 일어나기 한 1년 전에 통영에다가도 똑같이 그랬어요. 내가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들려고 산 거다. 근데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목포로 눈길을 확 돌린 거예요. 아. 지금도 통영에 손혜원이 땅이 남아있고, 네. 하나는 더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산에 아주 고급 콘도가 아까 4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는 지 큰오빠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서 왜 바꿨는지 이해가 안 돼요. 바꾸자마자 팔았거든요. 그렇게 팔았고 그 다음에 마포에 지금 집 2채가 나와 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전세한 걸로 돼 있어요. 1억 5천만 원 그리고 하나는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차명이에요. 그리고 그걸 못 팔아먹게 남의 이름이니까 네. 손혜원이가 의심이 아주 많거든요. 얘가 그래갖고 남을 안 믿으니까 거기다가 전세 등기를 팍 묶어놓은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전세같이 보이죠. 근데 그 전세금 1억 5천이나 2억짜리도 이번에 재산 신고할 때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 31채 중에서 제 아들 명의로 돼 있는 거 2개 말고 저희 또 다른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손소영이라고. 얘가 지금 40살이 좀 넘었는데 40대 초반인데 얘가 이태원 제일 요새 장사가 잘 된다는 그 경리단길 네. 거기서 와인바를 운영했었어요. 네. 근데 와인바를 멀쩡히 인테리어비 몇 억 들여 갖고 하는 와인바를 만들어 놓고 장사하던 아이 보고 손혜원이가 어느 날 야 목포로 가 이럽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나 스님 같은 경우에 걔도 서울이니까 네. 거기서 와인바에서 우아하게 장사하고 있는데 목포 내려가서 그 쓰레기 같은 데 가서 장사 커피숍 하라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대부분이. 당연하죠. 그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이 몇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요새 경기가 안 좋은데 그 권리금 받고 그 인테리어 한 게 비싸니까 네, 네. 그거를 팔고 가려면 몇 달이 걸리잖아요. 네. 얘는 며칠 만에 갔어요, 그냥.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게 지 거가 아니라는 거야. 아. 손소영이가
예, 소영이라는 아이는 한 20년 동안을 손혜원이 밑에서 잠심부름하고 그 앞에서 심부름하면 식당 할 때도 매니저였고 그냥 입속에 혀같이 구는 애란 말이에요. 조카 중에서 유일하게 손혜원이 옆에 딱 붙어갖고 월급 받으면서 입속에 혀같이 하는 애인데 얘가 돈도 없는 아이인데 그 이태원 정의당길에서 와인바를 한다고요? 저는 그 소리 들었을 때 100% 손혜원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손혜원이 거에서 조카가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야, 너 목포가 그러면 걔는 무슨 부담 있어? 그냥 가는 거죠. 오케이 하고 가는 오케이. 거죠. 아, 오케이. 손해를 보든 이익 보든 손혜원이가 보는 거니까. 그리고 손혜원이가 얘 앞으로는 건물을 3개 샀어요. 그러니까 네. 네가 돈이 있냐? 이거 손혜원이니까 아니냐? 네가 이거 왜 목포까지 거기 사람도 안 다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촬영을 2번인가 가서 했는데, 저 간 건 10번 넘지만 촬영을 2번인가 했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없고 고양이만 보여요. 그 골목이. 평일에는. 거기서 커피숍을 한다고요? 하루에 10잔도 안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손혜원이한테 가면 아마 월급 받기로 했겠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도 없는데 와갖고 목포의 땅이나 건물을 왜 샀습니까? 그러니까 얘 대답이 걸작이야. 아, 목포에 와봤는데 땅값이 너무 싸서 충동 구매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는구나. 예. 세상에 부동산을 충동 구매하는 사람은 없는 말이고 거죠.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예. 거죠. 이게 뭐 패션, 옷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게 얘가 산 게 1억 5천에 땅 3군데를 샀어요. 그 건물하고. 그리고 거기 지금 인테리어비가 거기도 아마 1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얘도 유튜브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네 카메라 놓고 내 카메라 놓고 삼촌이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그 계약한 날짜에 통장만 까. 거기에 그 전날에 그 돈이 있었다면 손혜원이한테 들어온 입금한 기록이 없고 네 돈이 있었다면 내가 전 국민 앞에 사과하마. 네. 근데 커피숍인데 내가 간다는 걸 얘네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예. 카메라 들고 가니까는 커피숍에 안에 손님이 있었거든요. 한 테이블이. 네. 여기가 지금 테이블이 3개예요. 테이블이 3개밖에 없어요. 아, 사람이 앉아봐야 몇 명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손님이 한 테이블 밖에서 보니까 앉아있는데 제가 딱 가니까 문을 잠궈놨어. 커피숍 문을. 네. 아니, 왜들 그게 무서워하죠? 자기들이 맞다면, 얘는 지금도 자기 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 작은 아버지, 이거 봐. 그리고 통장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딴 거 말했어? 한 면만 보여달라고. 이거를 계약하기 전날 거에 현금이 네가 있었나 없었나만 보여달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손혜원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비상하긴 비상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리는 재주까지 포함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영어의 표현에 왜 악마적인 재능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데모니시하다고. 예, 예. 제가 볼 때 차고 넘치는 재능을 가지고 지금 전국에 돈 되는 데는 다 쑤시고 통영, 목포 왔다 갔다 쑤시고 난리가 치고 여수도 제보가 들어옵니다. 여수. 예, 여수도. 그 전에 여기 남산 포함해서 마포까지 포함해서 네. 손혜원이 지금 지금 손과 발이 눈이 뻗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무서운. 그래서 손마귀라는 표현을 한번 쓰셨잖아요. 예,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손마귀가 맞습니다. 예, 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투기꾼인가 국회의원인가 물어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재능으로 볼 때는 손마귀급입니다. 그러니까 대마왕급입니다. 제가 예, 볼 때. 맞습니다. 예. 그 목포에 갔을 때 이제 그걸 얘기하면 2017년 2월부터 눈독을 들여갖고 목포를 내려갑니다. 네. 아, 이거 돈이 되겠다. 거기 안 가보셨죠? 네. 다 썩은 판자떼기밖에 없어요. 뭐 사람도 안 살고. 그렇다면서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이거를 문화재 거리로 한다고 지금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가보시죠. 그게 문화재,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아마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게 문화재가 될 건가.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 웃어요. 근데 2017년 2월에 목포를 딱 타켓을 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러 이제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때 누구한테인지 모르지만 한 여자를 소개받아요. 그게 정정숙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무한 여자고 목포에 들어와서
그 거리에서 끝에 자기 건물을 3층짜리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뭐를 했냐면 정부 보조금을 1년에 3억인가 5억인가 6억인가 하는 정도의 돈을 받고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쉼터라는 곳을 운영하는 여자예요. 네. 겉으로야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좌빨들 빨갱이년들은 다 이렇게 포장을 잘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정정숙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손혜원이 얘기를 하죠. 내가 부동산을 두들기고 집주인을 만날 수 없으니까 네가 앞장서서 빨리 구매해. 아하.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정숙이라는 여자가 딱 눈치를 채고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된 거, 아까 얘기했던 손수영이 이름으로 된 거를 다 중간에서 소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7채, 8채, 9채 정도 샀을 때, 야, 돈은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걸 다 빨리 사. 요소에. 네. 끝에 코너집, 자리 넓은 집, 뭐 이런 것들. 그래갖고 다 했는데, 그때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손혜원이가 번질나게 오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그 당시 문화재청장이었던 나선아를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선아를 대동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가 국회의원 된 지가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예, 2017년 맞습니다. 아마도 손혜원 본인은 기세등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무서운 자기 거. 권력으로 예, 문화재청 아니라 청장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 문화재청장은 차관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장관급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장관급 차관급인 간에 무소불위 권력으로 김정숙 뒤에 백도 있고 네. 숙녀회 같은 멤버기도 하니까 그냥 찍어서 아무래도 야 너 내려와 하면 너 타 그러면 아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을 겁니다. 많이 갔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재청장 이 여자가 그 당시가 2월, 3월부터 갔는데 물론 그걸 일을 다 해놓고 고해 8월에 그만뒀어요. 이제 옷을 벗었어요. 근데 현역이었을 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청장을 딱 거느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관급이잖아요. 외청장이면 차관급을 딱 거느리고 여기는 어떻고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정화라는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일 나겠구나 이 동네 돈이 되겠구나. 그래서 손혜원이가 다 점 찍어 놓고 살려고 했던 거를 서울에 있는 금아건설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금화건설? 금아요. 금아. 정정숙이의 친남동생이 있어요. 정성훈이라고. 또 여러 사람 버려놓네 또. 예. 정정숙이가 자기 남동생한테 얘기해서 야 이거 돈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빨리 와. 서울에 있는 너 손혜원 의원하고 지금 문화재청장 와갖고 좀 난리가 났어. 그럼 저 차관급하고 실세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지금 막 사고 목표를 있으니까. 휘젓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기회는 찬스니까 네. 빨리 막차를 타자. 이렇게 그래서 자기 남동생이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거기서 9채를 삽니다. 남동생이. 그리고 아이고. 정정숙이가 기타 자기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용하고 차명으로 8채를 더 사서 아이고야. 17채를 사버립니다. 근데 그걸 손혜원이가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고 그 앞에 서서 그런 심부름을 하던 여자랑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손혜원이 거를 뺏어서 먼저 사버렸으니까. 그리고 둘이는 결별을 해요. 아,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딱 터지니까 손혜원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꾼은 내가 아니라 정정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청에서나 다른 경향신문도 나왔고 다른 데서 정정숙이하고 정성훈이를 손혜원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채널 A도 그렇고 TV조선도 그렇고 다 정정숙이한테 타켓을 맞춰갖고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냈어요. 네. 밤새도록 카메라 들고 기다리고 네. 만나려고. 네. 근데 못 만났어요. 네. 정정숙이하고 정성훈이한테 손혜원이 거를 다 뒤집어 씌우려고 기획을 했다고. 그걸 내가 떠들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검찰까지 가서 막 얘기하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결과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정정숙이 정성훈이는 검찰에서 조사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문자도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100건도 더 전화했고 문자도 100장도 더 보냈어요. 그렇구만요. 전 전화번호 다 알거든요. 네. 자, 사실 이게 저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만 가지고도 사실 날밤을 새워야 됩니다. 아, 그럼요. 이거 가지고 날 며칠을 해도 저는 얘기거리가 끝없이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예. 자, 여기서 방향을 살짝 바꿔서 어쨌든 손혜원이가 놀라운 역량을 가진 부동산 투기꾼인 건 분명합니다. 복부인 중에 상복부인인데, 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화제를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홍은동 집 매매랑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면 어떨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자면 네. 다른 얘기가 하나 나와야 돼요. 하나 하고 예. 얘기하세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근대문화거리라는 걸 갖다가 세 군데다 지정을 합니다. 네. 근데 군산, 영주, 목포예요. 군산, 영주, 목포. 예. 이 손혜원이가 죽이려니라는 건 뭐냐면 나라를 전 국민을 갖고 논다는 게 뭐냐면 똑같이 근대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군산에도 적산가옥거리가 있고 있습니다. 목포에도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군산은 제대로 된 적산가옥거리예요. 다 살아있고 건물들이 2층으로 제대로 석가래미 이런 게 다 살아있어요. 거기는 관리가 잘 됐어요. 볼만해요. 내가 가도. 리모델링 비슷한 게 잘 꾸며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목포는 안 그래요? 그냥 3분의 2가 안 살고 다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 그냥 슬럼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슬럼화가 아니라 완전히 슬럼 그 자체예요 지금. 그렇구나. 예. 근데 군산, 영주, 목포가 됐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정부에서 국비가 지원돼 갖고 거리를 갖다가 되는데 군산이 12억이 지원됐어요. 네. 영주가 9억이 지원됐어요. 네. 목포가 얼마쯤 지원됐을 것 같습니까? 뭐 한번 10억쯤 되면 적정하지 않겠습니까? 양쪽에. 그렇죠. 예. 110억 2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야, 이건 국정농단 중에서 정말 큰 국정농단이네. 우리 세금 가지고 놀았네.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5년 동안에 1,100억을 그 목포 그 거리에다가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지금. 1,100억입니다. 지금 집행되고 근대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막 조형물 세우고 하는 거에 환장하겠네. 다른 데는 9억에서 10억인데 목포는 110억이 들어갔고. 아니, 지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게 국정농단이지 뭐가 국정농단이에요. 야, 환장하겠네 진짜. 근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 여태까지의 모든 문화재는 한 채 한 채씩 지정이 됐어요. 근데 지가 산 게 지금 30채, 40채, 50채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 블록으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거 하나하나 하면 귀찮아. 시간도 걸려. 예, 복잡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체가 다 지정된 거예요. 그 도매금으로 가자는 거지. 예. 근데 이거를 해갖고 다 최초로 이런 전체가 된 자기의 거리를 했는데 거기 보면 조희숙이라고 비서관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까 네. 창성장에 그 3명 젊은 애들 중에서 한 명의 엄마. 이 조희숙이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조희숙이 누구냐? 최순실 사태에 최순실 그 체육재단을 만들고 돈을 관리하던 여자예요. 최순실하고는 뭐 일가 친척이 됩니까? 아니죠. 그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는데. 상관없구나. 그래갖고 손혜원이가 이 최순실 사건 하면서 고영태니 뭐니 이런 것들 빼돌려갖고 몰래 데리고 있었잖아. 네. 그때 조희숙이도 쟤는 나한테 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애가 되겠다. 네. 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도 언론에 나오지 않고 얼굴도 공개 안 하고 완전한 면죄부를 주고 손혜원이 데려와서 자기의 여러분들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비서관이 돼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얘의 딸은 창성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얘 남편은 그 거리 맨 끝에 코너에 아주 제일 좋은 자리예요. 거기에 남편 이름으로 투기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자리가 5.18 사태 때 아주 기념비적인 자리래요. 네. 그게 동호약국 자리인데 거기를 지금 수제비를 판대나 무슨 뭐 아이스크림을 판대나 하는 가게를 칼국수집을 판대나 뭐 그런 걸로 만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문화재 거리를 만들고 그런 좀 기념비적인 자리는 손혜원이 말대로 문화재 거리를 만들려면 보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 헐어버리고 거기 가니까 이런 기념비도 있어요 밑에. 근데 그거 다 헐어버리고 지금 칼국수집 만든다고 지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는 손혜원이가 값이 오르면 팔려고 한 거지 문화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손혜원이가 뭐라 했냐면 보좌관이라는 놈이랑 나와가지고 이거는 문화재가 되면 마음대로 못 판다. 들으셨죠? 혹시? 네, 들었습니다. 그거는 지정문화재라는 게 돼야 돼요. 그러면
팔지도 못하고 팔지는 나중에 신고하면 팔 수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손혜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 중에서 딱 하나, 지금 말씀드린 그 동아약국자리 하나만 지정문화재고 나머지는 문화재가 아니에요. 안 됐어. 전체 문화의 거리 안에 있대 지정문화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파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렇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살 때 나중에 자기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출처 조사가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은행에서 자기 남편의 건물인 손혜원이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라는 그 건물을 남산에 있는 그 건물을 담보로 11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예. 근데 손혜원이는 그때 눈이 뻘개서 모든 돈을 만들어서 목포에 집어넣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네. 근데 11억을 대출을 받아갖고 7억 1천만 원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1천만 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눈이 뻘개서 돈을 벌어갖고 목포에는 살 집이 막 줄 서 있는데 모든 돈을 동원해서 거기다 들어가야 되는데 11억이 딱 들어오는데 7억 1천만 원이 재단에다가 희사를 하고 재단 이름으로 여러 업체인가를 사요. 네. 있는 돈하고 합해갖고 네. 매형 이름으로 제 매형이죠. 근데 왜 11억이 있는데 7억 1천만 원만 들어갔을까? 7억이면 7억, 8억이면 8억이어야 되는데 왜 7억 1천만 원이 들어갔을까? 11억 중에서 그 목포의 땅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 3억 9천이 차이가 납니다. 7억 1천만 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손혜원이가 눈이 벌게서 목포에다가 땅 투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7억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그럼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네. 3억 9천입니다. 여러분들 3억 9천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열겁체 사고, 뭐, 차명으로 해고. 그래갖고 지금 나온 게 31채입니다. 땅값이 지금 누가 뭐래도 제 말을 믿으십시오. 3배에서 4배 다 올라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홍은동 씨, 예, 예, 홍은동 홍은동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손혜원의 보좌관이 구입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예, 일부 나왔는데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기에 관련된 얘기도 속 시원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죠. 예,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등기부등본. 예,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아, 이게 지금 보시는 네, 등기부등본. 문재인 씨 살던 홍은동 집 등기부등본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맨 밑에 부분인데 맨 밑에를 보시면 김재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김재균. 김재준. 네. 이게 보좌관이죠, 보좌관. 맨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의 보좌관이었어요. 아, 원래는 예. 문재인 보좌. 예, 문재인 보좌관. 그러니까 보좌관을 나눠서 가질 정도로 친해요, 진짜로. 응? 이거는 뭐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생활 공동체네. 문재인과 손혜원의 관계 중간에 김정숙까지 포함해서는 네. 이거는 생활 공동체, 보좌관 공동체, 인적 자원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예. 아, 원래는 손혜원의 보좌관인 줄 알았는데 그 문재인의 전에는 문재인의 비서관이었어요. 비서관을 했었구나. 문재인의 비서관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손혜원이가 초선이니까 네. 아마 이 친구가 일을 잘하는 모양이죠. 야, 혜원아, 그 손혜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문재인이가? 혜원 씨입니다. 혜원 씨. 혜원 씨. 예. 너무 재밌다. 혜원 씨. 이거 일 잘하는 애니까 혜원 씨가 처음 초선이니까 얘가 알아서 다 돈도 벌어주고 감출 건 감추고 잘할 거야. 얘 데려다 써. 그래서 손혜원이의 비서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이런 일을 벌리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있습니다. 근데 아,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구나. 예, 제1부속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속실이 그 영부인 따까리도 하는 아니죠. 데입니다. 그건 이 제2부속실. 부속실이구나. 예. 얘는 지금 제1부속실. 대통령. 그렇구나. 대통령이 있는데. 그럼 뭐 신복 중에 신복이죠. 마이너지만 신복 중에 하나네. 그렇죠. 옛날로 말하면 4시입니다. 4시. 4시. 24시간 딱 보아야 되는 그런.
청와대들이 이 방송 보고서 기겁할 것 같네. 이게 뚜루룩 깨고 있는 선수가 이 손현 대장이라는 걸 알고 아마 기겁할 겁니다. 아마. 얘기 계속하세요. 너무 재밌다. 이거는 캐도 끝이 없네. 이거 24시간 해도 합니다. 24시간. 그러나 짧게 시간이 이미 1시간이 다 돼가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3억 9천 아까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 3억 9천이 어디로 갔을까? 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금액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을 팔았는데 3억 4천에 매매가 됩니다. 네. 손혜원이 비서관이었고 대통령의 지금 행정관인 밑에 있는 친구가 과연 대통령의 집을 살 수 있을까요? 흥미롭다. 살 수 있을까요? 흥미롭다. 근데 샀어요, 이렇게. 샀어요. 근데 3억 4천 들어갔대요. 여러분, 3억 4천 들어가면 취득세 내야죠. 네. 복비 내야죠. 네. 이걸 얼추 계산하니까 3억 8천이에요. 대단하시네. 예, 통장을 저희가 볼 수 없어서 이거는 그렇다라고는 솔직히 못 그래요. 네네네. 예. 추정컨대.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알죠. 그렇다면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대출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또 마찬가지로 소년이랑 마찬가지로 나중에 돈에 대한 출처가 나올지 모르니까 대출을 얼른 받아. 네. 그럼 대출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돈이 없으면 집을 샀을 당시에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집은 2017년 10월 13일 날 매매가 됐어요. 네. 이 김재준이 앞으로 김정숙 이름에서 김재준 이름으로 바뀌어진 게 2017년 10월 13일이에요. 매매가 됐다면 이 13일 날 명의가 넘어왔다면 13일 날까지 돈을 다 잔금을 치렀어야죠. 3억 4천을. 근데 물론 치렀겠죠. 근데 그 이후에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들어올까봐 2017년 11월 30일, 쉽게 말하면 약 50일 후에 1억 6,5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김의겸 사건 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이거를 대변인. 가르쳐 준 놈이 똑같은가 봐. 얘도 이 집이 구기동이면, 네. 구기동이 아니라 홍은동이면, 홍은동에 은행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잘 안 해줘요, 이 발사. 원래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회현동 우리은행에서 받았습니다. 회원동 우리은행. 예. 회현동 우리은행은 저 남대문 시장 있는데 전혀 엉뚱한데. 엉뚱한 데죠. 거기서 1억 6,5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건 뭐 뉴스에도 났고 알아보니까 그다음 이 빌라거든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파트보다. 그런데 주변 그 당시에 팔렸던 똑같은 집들보다 약 4천에서 5천만 원이 비싸게 사들인 거예요, 얘네가 지금.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비싸게 샀든 뭐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지만 등기부등본상 돈 준 게 3억 4천이고 이것저것 합하면은 3억 8천이 넘어요, 조금 몇백이. 네.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다른 언론에서도 지금 의혹을 제기하다가 결론적으로 통장을 못 가니까 네. 이런 거 아니냐라고까지 나왔어요. 저랑 같이 얘기할 때. 근데 거기까지 끝내고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잘못했다는 게 뭐냐면 그래 손혜원이가 사줬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아니다 그럼 통장을 까든가 네. 그러면 국민적인 의혹이 없어지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대답을 안 하고 가니까 여태까지 수십 개의 의혹이 산처럼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대통령이나 무슨 뭐 김정숙이나 뭐 문재인한테까지 비하하고 뭐 이럴 의도는 없어요. 네.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건 손혜원이의 돈장난과 부동산 투기. 얘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안 되는 여자예요. 얘는 복부인을 했으면 누가 뭐라 그랬어요? 돈만 벌고 마야지.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욕심이 났던 거고 권력을 한번 딱 들어와 보니까 세상이 다 자기 발 아래처럼 보이면서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부인인가 국회의원인가 오늘 인터뷰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년대장이 나름대로 정리를 아주 훌륭하게 해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소년대장은 손혜원의 저격수가 맞습니다.
어쩌면 남매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능은 타고났는데 이렇게 놀랍게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개해가지고 누나의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비리를 캐주는지 우리는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손혜원 저격수를 뛰어넘어가지고 일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 좋은 고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랑 관련해서 고영태 역할처럼 소년대장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제가 볼 때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머리 좋은 건 물론이고 전투력까지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에 대한 찬양을 제가 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공적인 문제가 중요하니까 자유한국당 애들은 뭐하고 있는 건지 이 많은 좋은 자료를 어시스트하고 비리를 선제적으로 파헤치고 있으면 이 나라 언론은 또 뭐하고 있는 건지 정말 손혜원 게이트의 문이 활짝 열고서 우리가 이 거대한 비리의 덩어리를 우리가 캐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 짧은 인터뷰에서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기회에 오늘 어려운 발음 또 하셨으니까 마무리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잠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이 복부인과 관련된 얘기도 좋고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뭐 손혜원이에 관계되는 거는 지금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뭐 어디서부터 지금 오늘 전체적인 개요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예, 집을 한 채 한 채 어떻게 샀는지 이런 것도 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네. 우선 손혜원이 같은 괴물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큰 죄죠. 네. 그거는 마포 구민들입니다. 마포 구민들이죠. 예, 마포 구민들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포 구민들이 서울에서 민도가 그중 높은 데인데 예,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년 총선에는 아마 마포 구민들 그 이마에 새겨진 그 주홍 글씨를 지우려면 이 책임을 좀 덜 내면 아마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정도의 국민을 피로감에 느끼게 하고 이렇게 길게 물론 이제 저 때문에 지금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됐지만 네. 4개월 넘게 전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이런 높은 수신 양반들은 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된 말로 이런 손혜원이를 손절매를 해야지 민주당도 정말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더 높으신 양반이 손혜원이를 손절매를 하게 되면 아마 박수 칠 거려 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손혜원이를 특검이나 내어서 다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인데 손혜원은 이런 종류의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기꾼, 종민을 대상으로 장난을 친 사람은 제가 볼 때 흔치 않은 종류인데 거의 뭐 유사히 이래라고. 유사일의 거의 전무후무한 종류의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우리 뭘 가지고 마지막 인터뷰를 해주실 겁니까? 그 손혜원이 출신 고등학교가 숙명여고니까 거기에 동창회 조직인 숙녀회랑 관련된 걸 얘기해 주실 겁니까? 뭡니까? 잠깐 피팀 해주시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할 게 너무 많아서 8가지의 제목이 있으니까 지금 8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예. 어디 뭐 숙녀회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고 예, 숙녀회 궁금합니다. 손혜원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숙녀회와 홍익회 라인인데 예. 홍익대 예. 그 뭐 그쪽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을 까발리고 그다음에 그 문화재청까지 거기 엮어서 문화재청. 예 문화재청까지 문화재청장이 제 후배인데 신문기자 후배인데 그 녀석 지금요? 지금 현 청장인데 그 녀석 까면 안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죠.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후드려 팹시다. 난 뭐 패는데 전혀 두려움 없으니까 마음대로 때리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을 비호하는 세력인 숙녀회, 홍익회, 문화재청 세력 이런 애들을 홍익회는 그 기차에서 파는 사람들이고 홍익대학교 라인. 홍익대학교 라인. 예. 옛날에 홍익회는 지금 없어졌지만 그거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손혜원의 비호세도 도마에 올려놓고 우리가 시원하게 후려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하실 얘기가 많지만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이만하면 전 충분히 재밌었다고 봅니다. 얘기 유익했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